이번 사연은 명절 용돈 50이 적다고 난리치던 거지근성 시부모님에게 매달 주던 용돈도 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다음날 시모가 문자로 악담을 하길래 시원하게 답장을 보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아이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신혼을 오래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에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신혼에 대한 아쉬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시부모님에게 질러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원하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시는데 황당한 요구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대접은 신이나 받는 거라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신으로 살고 싶었나 봐요. 어느 누가 무식하고 못된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접해 줄까요? 조용히 연 끊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해주는 것이라 말하고 연 끊었습니다. 제가 좀 막말을 했네요. 시부모님은 제 남편의 부모님이고 제 아이의 조부모님 맞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내 아이의 조상님의 제사이니 불만 안 가지려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그걸 방관한 시아버지도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등신같이 참고 살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너무 심한 것인지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1억 지원받았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이 6천 정도 되었고요. 저는 3천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돈과 남편의 돈으로 결혼 준비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대출을 좀 받아 전셋집을 마련해서 신혼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착실하게 돈 모으며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는 받은 거 전혀 없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비 안 내고 시부모님과 살았으니 그게 도와준 거라고 생색내는 시부모님 보셨나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희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1억을 지원해 주셨고 제가 모은 돈이 3천이 있었으니 남편이 들고 온 돈의 2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이 제가 가지고 있던 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려면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을 언급하면 안 되니까 그랬나 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나네요. 시댁 형편이 좀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댁에서 지원해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전혀 불만 없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 후에 월 20만 원씩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키워준 값이랍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양가 같은 금액을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안 받겠다 했어요. 제가 우기고 우겨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월 20만 원씩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둘이 번다고 해도 월 4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정말 크다면 큰 돈입니다. 시부모님과 외식을 하면 저희가 전부 계산해야 하고 만날 때마다 은근히 또 용돈을 원하셨어요. 물론 단 한 번도 따로 용돈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기분만 상했어요. 저희가 친정에 가면 저희 엄마가 음식을 많이 해놓으십니다. 남편이 잘 먹는 음식을 알고 계셔서 남편을 위한 음식 위주로 해놓으세요. 남편은 엄청 좋아하죠. 친정에 가면 아주 가끔 외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식대 전부 계산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몰래 미리 계산을 하면 그 이상으로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제가 임신 중일 때는 출산 준비물 사라는 핑계로, 아이 태어난 후에는 아이 옷 사 입히라는 핑계로요. 이런 분위기 차이가 있지만 양가의 형편이 다르니 시부모님이 못되게 굴지만 않았더라도 별 불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항상 염치 없고 당연한 것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본인의 요구를 알아서 채워놓지 않는다고 원망하듯 말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가 부모님을 비교하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지만 너무한다고 할 정도였어요. 시댁에 빚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댁과 친정 모두 저희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첫째라서 그런지 양가 부모님 모두 60대 초중반이십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환갑이셨어요. 작년 초에 시어머니는 이제 환갑이 되니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면서 일을 그만두고 노년을 보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친구분을 따라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일당을 잘 받으신다고 해요. 친구분이 현장에서 높은 분이라서 저희 시아버지를 잘 써주신다고 합니다. 가끔은 지방 현장에 가 계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가 환갑이 돼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덩달아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말씀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겠냐. 늙어서까지 일을 했으니 이제는 자식들이 모아서 주는 돈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 한참 더 일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시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동서와 얘기를 해보니 동서도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부모님께 매월 드리는 용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이상으로 드려야 한다면 자기네는 생활비도 모자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그전보다 돈이 훨씬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돈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시부모님을 저희와 동서네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어요? 시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일을 해서 자식들 다 키우고 지금까지 일했으니 그걸로 됐다는 말씀을 한동안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세뇌를 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몇 번씩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동안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주도해서 시부모님을 책임지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한때 정말로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만 계시다가 답답하지도 않으셨나 봐요. 주변에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해줘도 이젠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앞에서 일을 소개해준 분들을 욕했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더 하라는 거냐며 화를 내듯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60대가 안 돼봐서 모르는 걸까요? 보면 주변에 70대가 돼서도 일하는 분들 많은데 말이죠. 좀 놀라운 것은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현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말이죠. 자식들에게 들어갈 돈이 없으면 시아버지 외벌이로도 10년이면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다 하시면서 저희 시부모님은 돈을 참 잘 쓰십니다. 자식들에게는 절대 돈을 안 쓰지만 술도 잘 드시고 여행도 잘 다니세요. 두 분이서 비싼 맛집에 가서 외식도 잘 하십니다. 그런 것을 자식들에게 숨기지도 않아요. 이번에 어디 다녀왔다 하면서 그런 비용도 자식들에게 받아야 하는 건데 당신들 돈으로 다녀왔다고 푸념을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말로는 당신들이 자식들을 애지중지 해줄 거 다 해줘가며 키웠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하고 나서 보면 시부모님은 아들들에게 따뜻한 말씀 한번 하는 걸 못 봤어요. 시동생이 미혼일 때도 시부모님은 시동생에게 따뜻한 말씀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인데 저와 동서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했을까요? 저나 동서를 만나면 부려먹기 바쁘고 돈 없다며 돈 달라기 바쁘셨죠. 시댁에 갈 때 뭐라도 사들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한탄을 하시고 시아버지는 그런 어머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희 들으라 이거죠? 저와 동서에게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음식을 해오라고 하셨지만 저나 동서가 음식하는 것을 배울 시간이 있었을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라고 얻었더니 음식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한탄을 하셨어요. 시동생네와 저희는 사이가 좋아요. 다 같이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을 하면 서로 돈을 내겠다고 티격태격합니다. 동서는 저희가 아이가 있으니 자기가 낸다고 하고 저희는 맞으니까 낸다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누가 돈을 내든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비싼 곳에 가서 외식을 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분들이죠.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들 돈 많이 쓸까 봐서 싼 곳에 가서 먹자고 하신다는데 아닌가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저는 노산이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저보고 육아휴직을 길게 써도 되고 여차하면 퇴직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남편 외벌이로는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기에 너무 빠듯할 것 같았거든요. 시댁이 그렇게 가까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 육아에 도움이라도 좀 주셨으면 저는 더 빨리 복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늙어서 움직일 힘도 없다고 하는 분이니 그런 부탁은 드릴 수도 없었죠. 집에서 놀고만 계시더라도 절대로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마음은 없는 분이시니까요. 그런 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었던 것은 아이가 아플 때 집에서 놀고만 계시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쁜 분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직장인인데 아이가 아프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저희가 부탁이라도 할까봐 아이가 아프면 시어머니는 갑자기 없던 일정이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댁에 모였어요. 시동생네는 먼 지방에 살고 있어서 명절에는 안 오기로 했고 그때 미리 모이자는 것이었죠. 어차피 시댁은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명절에 굳이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명절에 시댁에서 꼭 하룻밤을 자야 했죠. 1박 2일간 시어머니 아픈 얘기, 힘든 얘기, 자식들에게 부양받고 살아야 할 나이에 이게 뭐냐는 원망 등을 들어야만 했죠. 시어머니는 그때 저희와 시동생네가 명절에 얼마를 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와 동서는 그 전에 얘기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50만 원씩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입을 모아 저희를 불효막심한 것들로 만들더라고요. 시아버지 친구분은 지난 추석에 아들 둘에게 500씩 받아서 총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본인 환갑에도 돈을 그것밖에 안 줬으면서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하시고 동서가 저희 지금 월세 살아요. 둘이 벌어도 빠듯해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주 며느리란 것들이 내 아들들을 조종해서 불효를 저지르게 만드는구나. 그걸 지금 늙은 시부모 앞에서 할 말이라고 하는 거니? 이러시더라고요. 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올해 연초에 시아버지 일 그만두시고 안 그래도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시부모님이 닥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땡땡이 아빠 조종했어요.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없는데 매달 20만 원씩 드리는 것도 그만두자고 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그것도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뭐 사가지고 오는 것도 없을 거예요. 저희 앞으로 여기 안 올 거거든요.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더라고요. 동서가 형님 말이 맞아요. 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직접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하기 뭐해서 남편 조종했어요. 이제 저희도 여기 안 와요. 여기 오면 도둑질 당하는 기분이에요. 이러니까 시부모님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뭐? 도둑? 이러시고 시아버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하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맨날 늙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소리 마시고 앞으로 일 열심히 하세요. 저희 이모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 다녀요. 주변에 있지도 않은 효부 만들어서 저희에게 본받으라 하지 마시고 주변에 일하는 지인분들이나 본받으세요. 이랬습니다. 동서가 하는 말이 매번 그렇게 자식들, 며느리들 속이나 뒤집어 놓고 말썽 부리는 걸 보면 어머님, 아버님은 아직 많이 젊으신 거예요. 앞으로 20년은 더 일하실 수 있으니 노후도 잘 준비하실 수 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통쾌했습니다. 놀라서 말도 못하고 계시는 시부모님 뒤로 하고 저희와 시동생네는 각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일어나니까 아이랑 짐을 챙겼는데 시동생은 머뭇거리고 있다가 동서가 가자고 소리를 질렀더니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집에 와서 자기 부모님 너무한다고 한참을 씩씩댔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부모한테 그렇게 해놓고 너희가 잘 사나 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동서와 전화를 해보니 같은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우리는 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서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앞으로 시댁에 안 갈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자기 부모님에게 더 화가 나 있거든요. 저희와 시동생네가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지혜가 담긴 조언을 해주신다면 쓴소리도 새겨 듣겠습니다.
꼭 해준 거 없는 시댁이 바라는 게 많은 건 무슨 공식 같은 건가요? 해준 게 없으니 자식들에게 버림받을까봐 선수 쳐서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 유치한 술수에 말려들 사람이 요즘 있을까요?